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뚝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다수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천재지변 수준의 뭐 경천동지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의 항소심 유죄 판결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이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후에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이 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제대로 거기에 참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얼마 전에요. 민주당의 김두관 전 의원이요. 3월 5일이었어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26일 서울고법 2심 선고가 있는데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본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 후보로 나갔을 때 조기 대선 본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명백히 현존하는 사법 리스크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플랜 B, 후보 교체. 플랜 B는요.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후보를 바꾸자.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으로 그야말로 천재 일우의 기회를 맞이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플랜 B는요. 이재명 아웃입니다. 후보 교체입니다. 이재명 아웃입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저 깃발을 들고 나왔고요. 지금 비명계들은 다 이심 전심 저 플랜 B를 공개적으로 또 자기들끼리 만나면 속닥속닥 얘기하고 또 민주당 출입 기자들에게도 플랜 B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플랜 B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리서치뷰 그 여론조사도 비명들의 저 플랜 B에 대해서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그 밑에 보면요. 항소심 유죄 시 이재명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소심 그러니까요. 이 반대한다가 51%, 찬성한다가 44.8%. 그래서 이재명이 출마하면 안 된다가 출마해도 된다보다 6.2%가 높은데요. 근데 저 내부 구성을 봐야 돼요. 찬성 반대를 보면 6.2% 차이지만요.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반대한다. 이재명 출마에 매우 반대한다가 무려 과반에 육박하는 44.7%입니다. 44.7%. 반면에 이재명 꼭 출마해야 된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반드시 꼭 출마해야 된다. 매우 찬성이다. 하는 거는 28.7%뿐이 안 돼요. 28.7%. 그러니까 이 반대 51%의 거의 그 대부분이 10중 8구가 매우 반대예요. 그냥 반대는 6.3에 불과하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찬성에 비해서 매우 반대가 2배가량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요. 출마하면 안 된다가 출마해도 된다보다 20%가 더 높게 나옵니다. 20%가 더 높게 나와요. 이게 이재명 같은 아주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비명들은 어떻게든지 후보 교체 플랜 B를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친명계 민주당의 주류인 친명계에서는 플랜 B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건데 저 MBN 기자가 나름대로 쭉 취재를 한 거를 이제 나와서 리포트를 하는 건데 뭐 어저께 이제 김민석이 음모론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 그런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심 항소심 재판부가요. 검찰이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지려고 했는데 근데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걱정이 든다. 이게 이제 김민석의 그런 얘기인데 보니까요. 김민석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의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MBN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네요.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주가 보이지 않는 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주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이재명의 유죄 판결 1심과 거의 비슷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안 잡히고 그리고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 김승원 판사 출신 의원의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이렇게 아웃시키려고 한다. 김민석이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키겠지만 그 전에 이재명을 먼저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요 이게 뭐 음모론이라기보담도요 한국 사회에 그 적지 않은 사람들 그 중도 무당층 그 다음에 좌우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뭐 온건 보수 또 저 진보 내에서도 온건 진보 뭐 합리적인 진보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세트다 이거죠. 이렇게 극한 대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줄탄핵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느닷없는 대응 카드를 들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적대적 상생 관계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시대를 이런 참담한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둘이 동시에 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이 얘기했듯이 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건데 아까 전에 보여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충분히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돼서 파면되더라도 이 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라든가 또 본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가 거의 3분의 2 가까운 64.8% 개입해도 된다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27.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매우 반대가 55.5%. 이 절반을 넘어요. 55.5%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시에 이른바 뭐 상황 정치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사저 정치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렇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뭐 대선 경선과 본선에 개입하는 거 반대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여론이 이제 이재명 측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MBN 그 리포트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친명계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유죄 판결 받아들면 플랜 B는 없다 이거예요. 플랜 B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다. 지금 이재명 이외에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뭐 신삼김 해서 무슨 뭐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경남지사, 김경수, 뭐 신삼김 이래지만 이재명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뭐 도토리급에 불과하지 않느냐, 올챙이급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게 대체 불가능한 그 압도적인 일강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플랜 B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플랜 B를 생각조차를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 찐명들의 오늘 유죄 판결 이후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요, 지금 찐명계의 그 대응책은요, 이재명을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의 조기 대선 후보로 확정짓자. 이재명을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짓자. 그래서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 나왔냐면 문재인이 나왔었죠. 안희정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재명이 나왔었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3주를 했습니다. 3주를 하고 지역 순회 뭐 정견 발표도 있고 TV 토론도 여러 차례 하고 3주를 했는데 요번에는요, 이 도는 지역도 그냥 팍 줄여버리고 한 뭐 대여섯 곳 돌고 딱 반타작 해갖고 한 세 군데만 돌고 TV 토론도 뭐 대여섯 번 할 걸 한 두세 번만 하고 그래갖고 2주 안에 다 끝내버리자. 2주 안에 다 끝내가지고 이재명을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대선 후보로 아예 그런 법적 지위를 갖게 만들자. 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대법원이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을 쉽게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친명들의 계산이에요. 하는 게 친명들의 계산인데, 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조기에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이 계획이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돼야지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만 이게 늦어지고 있고요. 늦어지고 있고 마은혁을 자꾸만 임명하라 하는 게 뭐예요? 민주당 본인들이 봐도 지금 이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마은혁도 긴급 투입을 해서라도 탄핵 인용 6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 달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하는데 그 직전인 4월 11일 금요일에 이게 선고될 수도 있다. 민주당도 지금 친명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지 마은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래갖고 뭐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4월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이게 잡힙니다. 조기 선거일이요. 그러면 한 6월 10일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6월 10일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3월 26일 오늘부터 4월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까지 이게 여러 날이 있잖아요. 보름 이상의 그게 있습니다. 17, 18일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경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아직까지 헌재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 175석의 제1당이 대선 후보 뽑는 경선을 한다? 이건 전 세계 코미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의 이 플랜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 찐명들의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을 조기에 후보 확정 짓는다. 경선 기간을 확 단축시킨다. 뭐 이거 다 좋은데 4월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4월 4일, 빠르면 4월 4일이고 늦으면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정돼야지만 무슨 경선이고 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랜이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7일 내에 이제 상고를 할지 말지 이재명 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2일까지는 대법원에 당연히 상고하겠죠. 그러고 나서 14일까지는 항소심 법원이요.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 소송 기록을 넘겨야 됩니다. 송부 기한입니다. 송부 기한인데 근데 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올 때 이재명이 어떤 꼼수, 지저분한 꼼수를 피웠죠? 저거에 이재명한테 이제 그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이사불명, 이사를 갖고 새로운 주소를 아직 몰라갖고 그거를 전달을 못했다 하는 거고요. 소송 기록을요. 두 번째는 폐문부재, 이사간 집을 찾기는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문은 닫혀 있고 부재, 사람은 없고 그래갖고 뭐하고 그게 축축 늘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나름대로 어떤 강단을 가지고 아주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의원회관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일주일에 2번은 열리니까 그날에 직접 가서 인편으로 전달하겠다 뭐 하든지 해갖고 저 기간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은 5월 7일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5월 19일까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되고 그때 이제 대법원의 소부로 대법관 4명이 있는 소부로 배당이 되고 거기서 주심까지 결정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는 그걸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4월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돼서 6월 10일에 대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아시다시피 대법원은요, 뭐 재판을 열지를 않습니다. 사실심이 아니라 1심과 2심, 2심에서 이게 법률을 제대로 적용해서 했는지 그 법률만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2심, 사실심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월 26일까지는 또 법적으로 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또 이재명의 후보지가 간당간당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재명이 이러저런 거를 뚫고 비명계들의 플랜 B 이거를 무산시키고 본인이 후보가 돼서 후보 등록까지 했는데 6월 10일이 뭐 예를 들면 대선 선거일인데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은 민주당 후보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럼 누가 대체할 수가 있는가? 대체도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의 당선을 확정짓는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